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엄마 아빠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인생이란 건 뭘까? 엄마의 인생 철학은 뭐야?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니 엄마 아빠 생각하시기에는 내가 무슨 딸을 낳은 건가? 뭐 내 딸은 초등학생인데 이런 질문을 왜 하지? 넌 애늙은이 같은 소리 좀 그만해. 너 그러다가 왕따 당해. 이런 말을 하시곤 했어요. 근데 이 제 애늙은이라는 별명을 설명하게 된 까닭이 오늘도 아마 그 제 초등학교 시절처럼 조금 애늙은이 같은 소리를 하게 될 것 같아서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철학은 있으세요?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으세요? 예상한 대로 정적 이르네요. 참고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저는 자동차 CMF 디자이너예요. 여러분들 많이 생소해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컬러 머터리얼 피니싱의 약자예요.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차를 계약하러 가서 외장의 컬러도 고르시고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이 디자인의 컬러, 소재, 패턴, 마감 처리 등 다양한 것들을 선택을 하시게 되시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제안하고 디자인을 하는 것이 이 CMF 디자이너의 역할입니다. 제가 이 멋진 일을 부모님에게 하고 싶다고 제일 먼저 알렸어요. 근데 이 부모님의 반응이 두 가지였어요. 꼼깨. 현실 감각 좀 키워. 그 일 난 처음 들어보는데 그럼 채용 TO 전혀 없겠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회사가 얼마나 되길래 이런 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 꿈의 안티들이었죠. 근데 사실 우리 살다 보면 제 꿈의 꿈의 안티들은 공교롭게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가족 또는 지인들이 내 꿈의 가장 큰 안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뭐 딸내미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데 그거 좀 인정해주면 안 되나? 그거 좀 응원해줄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 철학을 설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철학은 3가지 정도로 좀 구성해 보았는데요. 저는 첫 번째로 자동차가 유의의 수단이 전혀 아니었어요. 자동차는 집 다음의 개념으로 우리가 사유할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우리가 주행을 할 때에도 밖에서 보는 자동차의 모습보다 자동차 안에서 공간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더 길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가 꼭 편안하고 안락해야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이건 CMF 디자이너의 가장 어필 포인트인데 이게 같은 실내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잖아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날의 분위기가 달라지듯이 이렇게 CMF 디자이너는 다른 감각을 연출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처음과 끝을 함께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말이 많이 아리송하실 것 같아요. 저는 어릴 적부터 소비자와 가장 밀접하게 닿을 수 있는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의 감동을 가장 가까이 극강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했는데 정말 이 직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소비자와 함께 할 수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게 뭔 소린 거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차근차근 과정을 조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상상해 보시겠어요? 처음에 이거는 가정이니까 너무 현실이입하지 마세요. 저 멀리 시선을 사로잡는 저 다이내믹한 레드 컬러의 스포츠 세단, 오늘 내가 계약한 제 차예요. 그래서 저는 설레발을 이렇게 부리면서 그 차 문 앞으로 가요. 그리고 저는 두근세근한 마음으로 도어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엽니다. 그리고 드디어 앉아 안전벨트를 해요. 가죽 시트의 부드러운 촉감을 느끼면서 앉는데 그 시트는 제 몸을 꽉 조이고 있어요. 드디어 설레는 마음으로 은은한 광택의 가죽 핸들을 잡고 부릉부릉 시동을 걸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베스트 드라이버가 된 것처럼 주행을 하죠. 주행을 마치고 나서 우리는 손으로 잡았던 그 핸들 또 손잡이 등 다양한 소재들의 감촉이 아직 우리 손에 남아 있어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처음과 끝이 조금 연상이 되시나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각적 감각부터 촉각적 감각까지 이 소비자들의 감각과 함께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일이 정말 주행자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일이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제가 디자인한 이 자동차 CMF가 소비자들의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처음과 끝을 함께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제가 좀 저만의 이 개똥 철학을 길게 설명한 까닭은 사실 이 문장에 담겨 있어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꿈의 가장 큰 안티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개똥 철학을 말씀을 드렸을 땐 아주 연설을 했겠죠. 엄마 나는 이 일을 꼭 해야 해 이러면서.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부모님도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시켜줘야지 어떻겠어요. 어떡하겠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다는데.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었고 저는 부모님의 가장 큰 응원을 받고 취업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짧고도 긴 2년여간의 자동차 CMF 디자이너로 발돋움하기 위해 2년여 시간을 준비를 했고 좀 부끄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올해 7월에 입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실 우리 꿈 되게 쉽게 얻은 거 아니잖아요. 쉽게 얻은 것도 아니고 쉽게 얻었다 해도 그 꿈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어렵게 또는 고급스럽게 철학이라는 단어로 포장을 했는데 제 꿈에 든든한 백이 되어줍니다. 또 내 꿈을 싫어하는 내 꿈의 안티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거라 생각해요. 이 나만의 개똥 철학이.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이 있으세요? 또 어떤 꿈을 위해 달려가고 계신가요? 또 그 꿈 아래에는 어떤 철학이 있으신가요? 오늘 한번 이 일을 계기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6년 차 애널그리 윤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